그럼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저 에너지원별 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치사율을 좀 적어 와봤습니다. 치사율? 예예. 어. 치사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 아까 LCA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라이프 사이클. 예예예. 이제 뭐 치사율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석탄으로 발전할 경우 LNG, 태양광, 풍력, 원자력으로 발전할 경우 이게 1 페타 겁니다. 이게 네, 1 페타죠. 페타 네. 페타 와트. 아워 그러니까 와트 아워당 예. 치사율을 지금 에너지원별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이제 포버스 자료인데 이게 지금 석탄은 한 10만 명. 왜 이렇게 높냐면은 석탄 채굴 단계부터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소 건설 운영 그다음에 모든 걸 다 배출하는 환경 예, 오염.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인명이 어느 정도 와, 대단하네요. 예. 10만 명. 10만 명이 엄청나죠. 어. 예.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할 때 한 4천 명 정도. 그다음 태양광도 440명 정도 나옵니다. 아니, 태양광은 어떻게 해서 여기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 이렇죠. 뭐 아까 이제 모듈 만들 때 아. 폴리실리콘 만들고 뭐 인공 만들고 그다음에 화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럴 수 뭐 있겠네요. 이것도 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440명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풍력이 한 150명. 원자력이 90명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도 체르노빌 사망자를 제외했을 때는 0.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 때 워낙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체르노빌 사망자가 워낙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것도 좀 실제로 사실은 이제 많이 가장이 됐어요. 과정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동식 대표님 몇 명 정도 사망했다고? 제가 알고 기억하기로 4천 명인가 그렇게 들은 건가를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오바란 이야기가 들은 적이 이제 뭐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뭐 6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43명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43명이었고 왜 그러면은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한 수천 명은 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죽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소련 당국이 이 사고 자체를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쏟아부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습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방폭 장비 자체를 안 피웠습니다. 요즘 말로가 갈아 넣었죠 사람을. 그 당시.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빗복당했던 이제 사망자들이 많았던 거고요.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을 집어넣지 그렇죠.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는 몇 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자력 때문에 죽은 사람은 예. 한 명도 없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죽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 명인데 네. 그 사망한 사람 한 명도 사실은 피폭당해서 사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익사했습니다. 익사.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익사했던 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나고요. 후쿠시마 때 돌아가신 분들이 보니까 여러 개 이 원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쓰나미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예. 노인네들이 피신하시다가 예, 막 그렇죠. 돌아가시고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몇천 명 죽었다고. 연설에서 뭐 1,368명이 예. 후쿠시마 원전으로 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했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었죠. 사실 그건 이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연설문 원고를 써줬던 청와대 관계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문제 심각하던데요. 그뿐만이 예, 아니라 예. 여러 가지로. 사실 뭐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원전 계단들 많았죠. 뭐 그렇죠. 그 어린이들 뭐 갑상선암 발병률이 뭐 수백 배가 늘었다. 지금도 그거 계단 많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뭐 제가 본 거 인상적인 걸로는 일본인들이 길거리 가다가 퍽퍽 쓰러져 죽는다고. 그 사실 뭐 그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뭐 수백 배 높아졌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계단이 돌았던 게
그 일반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백 배 높은 거로 나왔어요. 음. 근데 나왔던 원인을 보니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나왔던 그 측정했던 그 어린이들의 그 뭐냐 정밀한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병률이 높은 거로 이렇게 계산돼 그거 보통 그렇죠.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예, 게 예. 이제 그 기구를 그대로 일반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검사를 했더만은 똑같은 수치가 나왔던 거죠. 예. 그게 와전이 된 건지 아니면 고의로 뭐 퍼뜨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괴담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 있으면 예. 괴담을 막 먼저 받아들이는 예, 경향이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 탈원전을 일반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던 모 대학의 뭐 김모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일본산 해산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그것도 뭐 유명하죠. 예, 지금도 예. 그건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하기사 뭐 판도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추진하는 뭐 대통령도 있으니까 예. 픽션과 현실을 전혀 과학과 픽션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탈원전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별도의 파트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아니, 뭐 되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치사율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분별 1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석탄 210g, 그다음에 이제 LNG가 110g에서 220g, 태양광 발전 15g, 30g, 원전이 5 내지 10g입니다. 원전이 뭐 절대적으로 말 그대로 청정 에너지가. 예, 에너지죠. 뭐 지사율을 보도 그렇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사실은 석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게 LNG하고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사실 LNG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LNG가 미세먼지 엄청 많이 만들어내던데요. 사실 LNG는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입자 행태의 이제 미세먼지 배출량은 사실 석탄이 LNG보다 여기 보시면은 한 2.28배 높아요. 그런데 입자와 기체 상태의 응축성 초미세먼지를 포함했을 때는 LNG가 석탄보다 2.18배 높아요. 이 LNG가 청정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석탄 줄이고 그다음에 LNG하고 이거를 태양광 발전을 비중을 높여가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 늘려가는 건지는 뭐 기본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적정한 비중을 두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전은 비중은 약 한 40에서 한 50%. 예. 그다음 석탄이 한 20에서 30, LNG도 한 20에서 30.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가 한 10 정도의 비중이 발전 비중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 정도를 하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베란다 거층에 이제 아까 태풍에 의한 취약한 거, 그다음 예. 발전 효율이 낮다는 거 이런 것 외에 다른 부작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거치형으로 모듈을 달아놓으면은 이 아파트에 유리 청소를 하거나 그 벽면 도색할 때 작업자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도출돼 있으니까.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작업자들이 이 모듈을 피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듈에 페인트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굉장히 작업이 난이도가 굉장히 더 빠지겠구만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도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색 비용을 더 달라 그러겠죠. 그러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 도색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설치한 가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가구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똑같이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태양광 패널 이게 모듈이 이 베란다 전망을 가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1.7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로로 1m 정도 되고요. 두 장 하게 되면은 한 3.3m. 그 다음에 이제 약간 70도 정도로 경사지게 하니까 이제 가리는 그 세로 길이는 한 80cm 정도 되겠죠. 그럼 32평형 이하의 아파트 그것이 하부 전면을 가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망이 다 가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렇게 베란다 전면을 가리나요? 저렇게 베란다 밑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전면의 하부, 어... 그렇지 하부죠 하부. 음. 이게 베란다 하부를 이렇게 가리게 된 거죠. 이 베란다 난간 있지 않습니까? 예.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게 되니까 여기 가리지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베란다 밑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 아닙니다. 이게 이 난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베란다를 가려버리네요. 예, 가리게 됩니다. 밑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밑에 했다가는 아래층에 그림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난간에 설치합니다. 아니 저건 이런 식으로. 서로 저기 서울시가 발표한 그대로 예. 전력 효과를 본다 해도 저건 저기 그 전망을 가리는 것에 어떤 심리적인 것을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 좀 오히려 엄청 손해겠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 태양광 모듈 효율이 높아려 그러면 남양, 고층 예. 이런 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데는 또 전망이 전망이 좋아요. 그렇죠. 전망이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온 줄은 지금 한 번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예. 남양에 고층에 모듈을 설치한 가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겠네요. 자기네들이 최대의 장점을 쪽으로 전망을 죽여버리는. 희생해가면서 설치하지 하고 싶진 않겠죠. 그렇죠. 저기 몇, 예, 예. 이건 좀 그런데요. 예,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좀. 아까 그 인버터 이야기하셨죠. 여기 인버터가 보이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전망은 좀 쇼킹한데요. 좀. 예, 요게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인버터 있죠. 이렇게 배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압 때문에 감전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길버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 온갖 이야기보다 이 전망이 저승이가 이 사진을 많이 퍼뜨리는 게 아니 이거 다 알죠. 전망 그런가요? 알잖아요. 와 이거 좀 예, 쇼킹한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적으로 전망이 가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실 채광 쪽도 방해를 받게 되죠. 뭐 아래층 엄영지는 것도 일부 있고 이제 아래층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영해지다 보니까 이제 갤러 현상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아래층에 간에 서로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게 바람의 양도 달라져 가지고 어떤 경우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으면 아래층에서 바람이 세게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요거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베란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벽면을 뚫어줘야 돼요. 외 내부를 이렇게 배선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 설치된 경우가 없습니다. 실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벽면을 뚫을 일이 없어요. 실외기 때문에. 근데 모듈 설치하려고 이걸 뚫어야 돼요. 이게 작업하는 걸 보시면은 이게 과연 미관상으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설치하시는 가구주들이 감내하는 거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효율이 뭐 100% 나온다 그러더라도. 예. 그다음에 뭐냐면 지원금을 주니까 서울시에서 5년간 철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동할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습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저 아까쯤에 실은 그 보면서 이제 의문이 생겼었는데 이사를 갈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나 이거 안 가져가겠다. 예. 놔두고 가겠다. 그럴 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예.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이사원 분들은 나 이거 싫다. 치워라. 그럴 수도 또 있기. 그건 뭐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예, 있겠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마 뛰가라 그럴 겁니다. 그러고서 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알려지게 되면은. 예, 그렇죠. 이건 사실은 뇌물단지 되고 나중에는 흉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흉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사원 집 사람도 나 이거 집에 놔둔 거 싫다. 네가 설치한 사람이 가져가라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플 그렇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중에 폐기할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낙하해서 아니면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예. 그렇다고 이거 보험 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노린 보험 상품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보험회사에서 한 달에 1,500원 세이브하려고
보험을 들겠습니까? 야 이거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현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인버터가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이 날 경우는 그 설치 가구주도 인버터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인버터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발전이 안 됩니다. 음. 그 뒤로부터는 그냥 애물단지 흉물이 되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버터 가격하고 출장비를 다음엔 20만 원 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가구주들은 인버터 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태양광 모듈은 방치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진짜 흉물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발전 설비 용량으로 잡아가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실제로는 발전이 안 됩니다. 음. 그럼 통계상으로 왜곡이 생기게 될 거고 이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펴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예.